문제는 우리나라는 좀 찬밥이고 두 국가라 그러면서 저 멀리 뭐 일본하고 막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느낌도 강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이제 두 국가다, 뭐 여차하면 전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주 심지어 전쟁 중인 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에 대한 위기감 요즘에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 한반도는 좀 어떻게 더 위험해진 겁니까? 참 위기인 건 사실이죠. 뭐 핵이 없을 때도 어떤 국지전 도발이 나면은 더 큰 확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핵을 가진 상태에서 특히 뭐 미국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전쟁이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면전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전면전이라는 거는 모든 걸 거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네. 그런데 가장 많이 잃을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북한에서는 모든 걸 김정은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를 걸겠습니까? 희한하네. 참 그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전쟁 이야기를 막 해놓고 실상은 보면은 뭐 지방 발전 정책을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내부 문제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전쟁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에다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무기가 비어가고 그러네. 있죠. 무기를 비우면서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면전을 하려고 하면 더 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징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어떤 비축을 떠나서 본래 말을 하고 전쟁을 합니까? 네. 아, 할 거면 갑자기 아주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전면전은 확률이 낮다. 네. 발생할 확률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지적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 시기가 5월 말이나 6월 초, 네. 뭐이 이후가 되지 않겠냐. 5월 말 6월 초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쌤과 함께해서 배우기로는 4월에 보통 그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도 있고 4월 위기설 같은 거 많이 봤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5, 6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북한의 최고인민이 그 새로운 최고인민회가 열리는 시점을 저는 5월 말이나 6월 초. 더 지금까지 동향을 보면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헌법에다 이제 영토 조항을 일단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넣고 나서 이제 국경을 침범했다. 뭐 이런 거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에다가 국경선을 명시한 이전 이후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대응이. 그때부터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어떤 것들이 되겠느냐? 저는 그게 대북전단이다. 이렇게 봐. 대북전단이 보면은 우리 봄철부터 이제 북쪽으로 불거든요. 탈북민들이 그런 행사를 좀 하죠. 그래서 저는 위기 관리에 이제 만전을 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그 NLL 그 네. 북방 한계선에서의 함정 충돌, 영토를 선을 걷고 나서 지금 같으면은 북측이 건 선이 보면 NLL 밑에거든요.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으면은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정은이 말이 그랬죠. 자기 국토 영토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은 무자비하게 징벌을 해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명분으로 삼을 수 예, 있겠다. 그때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네, 5, 6월에 지금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길게 봤을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있다면 아,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5월 말 6월 초 이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 대선, 미국 대선 향배에 따라서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그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북한이 나올 것이며 미국의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중로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큰 구상,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도 그걸 대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핵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거기다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돼요. 그 밑밥을 던지는 것들이 지금 작업이 2024년에 핵은 핵대로 개발하고 일본의 약한 고리도 뚫고 네. 미국의 트럼프도 흔들고 하면서 준비를 해서 그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새롭게 한번 네. 퀀텀 점프를 하늘 수 있는 해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오, 생각이 다 있구나. 대비할 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 뭔가 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이
지금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랑 조금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태잖아요. 이게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인생사도 그렇지만 너무 걱정해서도 안 되고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은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고 또 다시 돌려놓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015년도에 표준시 평양 시간을 30분 뒤로 늦춘 거를 저희들 못하시죠? 우리하고 그럼 30분 시간이 달라요? 달랐죠.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 우리 더 이상 대한민국하고 같은 시간 안 쓰겠다. 어? 이렇게 해서 그때 이거 바꾼 거죠. 아 근데 시간은 과학적인 그 자연적인 건데 사이 안 좋다고 시간을 앞뒤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바꾸면은 뭐 생활 리듬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금전 거래부터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까?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 서머타임 제도로 그렇지만 진행하고 네. 있었네. 그러면 사이 그래- 좋아지면 다시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아, 타임머신이 거기 있었네. 타임머신이 거기 있었어. 야. 아니 다른 시간도 아니고 우리 시계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표준시를 2015년도 8월 달에 표준시를 30분 놓쳤다가 18년도에 예. 정상회담에서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오늘부터 10년 뒤로 돌리갔어. 그러면 그날부터 한 10살 그게 이제 젊어지는 북한입니다.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너무 의미를 둘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 우리가 대비는 철저히를 해야 되겠죠. 또.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대결이 있다고도 이 평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했다고 해서 아주 뭐 우리도 잘 됐다, 뭐 우리 따로따로 떨어져 살자,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은 이제 무한 국익 경쟁의 시대입니다. 어떤 반일이라든지 뭐 반중 이런 개념 이분법을 생각하지 말고 저걸 어떻게 이용을 하지? 용일, 용중 이런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을 하고 정말 이 앞에 있는 UBC가 있지만 이 우리 MZ세대가 북한의 MZ세대하고 힘을 합치는 날이 분명히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는 평화의 봄이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네. 힘차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개의 국가론과 북일 회담이라는 변화를 도모하는 북한의 속내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다시 쓰이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전문가 곽길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